꼭 정답이나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틈틈이 필요한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갖고 오늘 그럼 현재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다시 그 랩업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초기에 우리 앞쪽에 한 2주 정도, 3주 정도는 리눅스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에서 이제 수업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초기에 그 운영체제 이론 파트하고 운영체제 실습 파트가 아예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운영체제 실습 파트에서는 그 윈도우즈 사용법, 리눅스 사용법, 그 다음에 윈도우즈와 리눅스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하는 커널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요것들을 실습으로 해보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이 커널의 어떤 이론적인 그 동작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정말 기계적인 그 코딩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돼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놓은 건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수업이 원래 16주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좀 길게 하는 수업이 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실습하는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는 아마 뭐 수업 시간 안에서 라이브 코딩을 정말 많이 하는 게 넥스트에서의 주된 수업 방식이고, 여러분도 그런 데서 많이 성취를 얻을 텐데, 시스템 수업은 이렇게 아마 라이브 코딩하는 시간을 처음에 좀 가졌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반에 일부만 리눅스에서 사용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용법, 이게 뭐 여러분이 외부 어떤 학원이나 또는 뭐 인터넷 자료에서 리눅스 사용법, 윈도우 사용법 이런 수준의 그런 사용법이라고는 어렵다 싶다를 떠나가지고서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또 OS의 동작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람은 컴퓨터 OS, 리눅스라는 O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아마 지금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GUI, 그 통합개발 도구 지금 못 쓰나요? 여기 아마 게임은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자바 이클립스 그런 걸 쓰죠. 그럼 리눅스에서도 이클립스 자체를 쓰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 작업 환경은 없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걸 써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리눅스의 밑바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리눅스의 명령어 기능만 이용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만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실습을 통해 가지고 몸에 익힐 정도의 시간을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의 의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역시 우리 수업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원리를 알아보잖아요. 여러분이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코딩하고 또 필요한 소스들 다 나열해가지고서 링크하고 해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하는 거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내가 만든 소스를 컴파일하는 과정, 원리, 디버깅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라는 목적하고, 두 번째는 주로 아마 이제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게 될 사람들, 리눅스 특히 웹서버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하는 이런 것처럼 그냥 터미널, 단말기를 내가 앞에 놓고 개발 도구를 직접 보면서 내가 여기서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처음에는 있게 되겠지만, 실제 동작하는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원격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서 내가 거기서 뭔가 프로그램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 작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리눅스 환경에서는 거의 10중 8구 나한테 터미널, 코맨드만 쓸 수 있는 터미널 환경만 주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리눅스의 명령어와 리눅스 터미널 쓸 수 있는 몇 가지 개발 툴들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좀 일부 특화된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서 한 2, 3주 정도 리눅스 사용법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됐고요. 그 가상머신이라는 거 살짝 소개를 하고 리눅스를 사용할 때 리눅스 사용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앞부분 살짝 그 로깅 과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리눅스 설치를 지금 할 때 버추얼박스라는 이게 저는 윈도우즈고 버추얼박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이 버추얼박스 상에 리눅스를 또 설치한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고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버추얼박스 이름에도 이미 버추얼 가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버추얼박스 이 프로그램을 그냥 가상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상 이 가상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죠. 그럼 이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가상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뭘 하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막연한 질문인가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막연한 질문? 가상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구현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내가 원하는 이렇게 그 가상이 중요하고요. 이 가상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추상화라고 얘기했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추상화해서 뭔가 서비스를 그런 맥락입니다. 실제가 아닌 모습을 뭔가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데 그 실제가 아닌 모습이 가상머신에서 나한테는 실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가상머신이라고 한다면 머신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한 하드웨어입니다. CPU와 메모리와 I/O가 있는 이 하드웨어인데 각각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이런 덩어리 이런 것들이 머신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OS 설치하고 여기서 개발도구 설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또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서 PC, 그래도 PC를 만들어준다. 여기 있는 PC, 시스템 가상화. 가상화도 보면 CPU 가상화, 시스템 가상화 있는데 여기 우리가 새로 만들기라는 걸 하게 되면 뭘 만드냐? 그리고 PC를 한 대씩 만드는 겁니다. PC를 한 대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알겠지만 새로 만들기 하면서 쭉 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메모리를 얼마를 넣을 것이냐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죠. 사실 더 중요한 건 CPU인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CPU인데 CPU 넣는 거는 선택을 안 하고 메모리를 얼마 넣을 거냐 하드디스크를 얼마 넣을 거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새로 만들기를 하면 펼쳐집니다. 그 과정이 뭐냐 PC를 한 대 조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CPU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요즘의 가상머신은 100% 완벽한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머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를 100% 소프트웨어로 만들게 되면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느려서 쓰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대략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는 CPU, 메모리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로 CPU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메모리가 느려서 하드디스크가 느려서 CPU가 병목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CPU조차도 CPU가 명령 하나 처리하려면 프로그램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읽어오고 하드디스크 읽어오고 해가지고 CPU에서 한 단계가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속도로 보자면은 그냥 알고 있는 단위로만 치자면은 이런 것들 아까도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새 나오는 CPU들 최소한 2기가에서 3GHz로 동작합니다. 헬츠라는 건 주파수, 하형, 컴퓨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게 1초에 3기가 얼마인가요? 30억 개일 거예요. 10억일 겁니다.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이게 30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게 1초에 30억 개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게 아까 1기가면 1 나노세컨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이게 작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를 읽는 거는 수십 나노세컨드에서
수십 마이크로세컨드. 느린 거는 한 1000배 차이가 나요.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하드디스크는 밀리세컨드 또 1000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동작을 해야 돼요. 원래 그래야지 내가 클릭하면은 그게 화면에 이렇게 뜨는 속도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프트웨어로 만들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CPU처럼 동작하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뭔가 읽고 어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CPU보다 몇십 배가 몇백 배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 PC를 가상머신으로 만들게 되면 느려서 못 써요. 초기에 가상머신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가상머신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CPU조차도 이 컴퓨터 하드웨어조차도 내가 밑에 깔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조차도 가상화 기술을 담고 있어요. CPU가 가상머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준 가상머신인데 여기에 이 컴퓨터에는 인텔 CPU가 있겠죠. 이 컴퓨터는 인텔 CPU가 있는데 그 CPU는 이 가상머신으로 만든 이 기계도 마치 CPU를 여기 하드웨어 진짜 CPU가 있죠. 그 CPU를 진짜 CPU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패러럴즈니 이런 버추얼박스니 또 뭐 VM웨어니 뭐 이런 식의 가상머신들은 CPU는 있는 그냥 쓰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CPU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게 지금 인텔 기반의 그 하드웨어고 인텔 기반의 OS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이니까 가상의 장점은 실제가 아무거나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 즉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거 ARM CPU도 여기서 기계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지무지 느려집니다. 아무튼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로서 실제 기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는 하나밖에 없는데 새로 만들기 함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개의 PC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서는 가상머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 시스템이 이런 구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념도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OS 커널. 하드웨어가 있으면 OS 커널이 동작하고 OS 커널을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작하는 게 컴퓨터의 환경입니다. 근데 가상머신이 있는 환경에서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가상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한다는 거죠. 가상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드웨어에 직접 올라가 있는 OS도 있죠. 우리 여기처럼 직접 올라가 있는 OS도 있고 가상머신 위에 가상 PC를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각각의 PC에 OS를 따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여기서 여기는 윈도우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는 리눅스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는 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컴퓨터지만은 내가 한 컴퓨터 환경이지만 진짜 노트북을 4대 산 것처럼 노트북을 3대 산 것처럼 쓸 수가 있는 환경이 가상머신이라는 겁니다. 가상머신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진짜 하드웨어 올라가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걸 게스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이제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상머신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러면 가상머신을 왜 만들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방금 가상머신이 뭔가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왜와 무엇의 일부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답은 가상머신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나는 거. 가상머신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 프로그램의 장점. 뭔가 다른 운영 체제를 써보고 싶을 때 실험을 해보고 싶을 때 직접 깔지 않고도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아주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 방금 대답한 거 다 합쳐가지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가지. 한 가지는 이제 쉬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한 컴퓨터에서 진짜는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여러 개의 OS를 써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돈을 안 들이고 경제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내가 PC를 한 대 더 가질 수 있는 내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웹 브라우징만 하는 컴퓨터, 웹 브라우징만 하는 컴퓨터, 또 그리고 내가 개발하는 컴퓨터. 뭐 한 대 가지고 자기가 폴더 정리 잘 하면서 안 섞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데이터 섞이고 어디 검색했는지 기록 남아있고 그럼 찜찜하잖아요. 내가 그 어디가 데모하고 친구한테 보여줄 때는 나는 개발만 하는 사람이야. 내 컴퓨터는 개발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없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브라우저를 띄우니까 맨날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가상모션을 하는 겁니다. 게임하고 노는 거는 이 가상모션에서 개발하는 거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OS 또는 돈을 안 들이고 하드웨어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건 약간 이제 두 번째는 보안성이 우수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한 대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좀 이제 국정원이 의심할 만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개발하던 컴퓨터라고 그걸 지웠다 하더라도 이 여기서 윈도우즈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검사해보면 그 윈도우즈 아래에 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머신을 분리를 하게 되면 이쪽 머신에서 썼던 데이터는 이쪽 머신에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가상 머신만 제외를 시켜버리면 그 데이터는 완전히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의 실제 그 예가 좀 중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전화기 2개 들고 다니죠. 전화기 2개 들고 다니는 업무요. 다른 목적으로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이럴 때도 한 전화기 안에 가상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안드로이드 2개를 올려요. 물론 이제 더 잘하면 이제 하나는 안드로이드 하나는 iOS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2개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스위칭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면 완전히 기계는 하나지만 사용 환경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용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전화번호, 데이터 이런 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상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해킹에서 또 안전해질 수 있어요. 해킹이라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제압을 뛰어난 해커를 할지라도 이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킴으로써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상 머신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지만 가상 머신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서 제 아무리 해킹을 당하고 이 뒤집박수 되고 엉망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무런 해킹이 없어요. 이게 한 시스템이라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뭔가 좀 나는 OS도 못 믿고 해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어 라고 할지라도 얘는 어쨌든 이 OS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드에서 쓰고 하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가지고 그걸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상 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데서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가상 머신은 우리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최대 효과와 이제 유용성은 그냥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내가 뭐 리눅스를 바꿨다, iOS를 바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리눅스와 뭐 윈도우즈와 iOS를 다 설치해 놓고서 내가 그냥 편리하게 그 환경을 쓸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효과이겠지만 가상화 기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뭐 PC를 사는데 뭐 돈을 많이 들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거에 뭐 이제 뭐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은 요즘 이제 정부나 그런 그 군수 쪽이나 쓰는 컴퓨터들이 그 한 박스지만 이 박스 안에 그냥 CPU 2개, 물리적 2개, 메모리 시스템 2개 완전히 분리된 그 안에 랜선 하나만 그러니까 마치 그냥 PC 2대인데 한 박스에 넣어놓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내부 문서 작성용. 근데 이제 그게 2대가 있으면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에서 합쳐놓고서 내가 문서 작성용으로 할 때는 이쪽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 연결할 때는 이쪽 컴퓨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 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걸 어겨버리면 이제 문서가 새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작업하는 환경에서 보안을 위해서 기계를 2개 만들어요. 근데 그걸 솔직히 이제 내 컴퓨터 한 사람을 사면 왜 그렇게 돈을 들여 사냐는 거죠. 컴퓨터 한 대에다가
지금 검증된 가상 머신이 꽤 있거든요. 이제 우리 버추얼박스 이런 건 이제 공짜로 얻는 거니까 사실 해킹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해킹. 근데 이거 해킹은 지금까지 가상 머신 자체를 해킹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없죠. 그런데 돈 주고 사는 VM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거에 상당히 이제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 머신을 설치하게 되면 가끔 국회에서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 컴퓨터에 2개씩 하드웨어가 들어있어서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한 컴퓨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하면 성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국회에서 뭐 무슨 작업하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CPU 아이셀 같은 거 하면은 가상 머신 여러분도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런 데서 버추얼박스로도만 돌려도 크게 느리다는 느낌 안 들거든요. CPU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상 머신이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얘기하면 가상 머신이 단순히 내가 윈도우즈에서 맥에서 리눅스를 쓰기 위한 것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어쨌든 가상 머신은 이제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대 PC입니다. 나중에 아마 실습을 할 때 요거 셋업 해보는 것을 나중에 지금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아마 보는데 이게 PC예요. PC예요 진짜. PC에서 만약 메모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이거 뜯고 용산에서 사서 메모리 꽂아야 되죠. 이건 가상 머신이니까 소프트웨어로만 세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설정. 그래서 메모리를 좀 더 키우게. 심지어 CPU 개수도 CPU 개수 하나 들어있는데 CPU 개수를 멀티코어로 4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세팅을 바꿔줘 4개 PC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가상 머신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요새 워낙 이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가 좋아진 거죠. 초기에처럼 느려서 못 썼습니다. 제가 가상 머신 처음 본 거는 90년대 중반 정도 가상 머신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신기했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라는 걸 신기했었는데 거기서는 부팅 그 당시에 윈도우즈 98을 부팅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이건 그냥 느낌상 얘기하는 거고 정확한 숫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1시간 이상 부팅이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박수 쳤었어요. 소프트웨어 어떻게 이런 게 그런 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CPU와 직통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 생겨가지고 가상 머신이지만 성능상에 거의 상당히 체감을 못할 정도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지금은 뭐 어떤 걸 쓰는 거죠. 나중에 한번 쓰다 보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또 개발자들도 이걸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건 또 소프트웨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기계니까 내 마음대로 이상한 짓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계에서 뭔가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좀 겁나거든요. 이게 하드디스크 데이터 깨지면 어떡하지? 또 내 메모리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 막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막 조절시키고 하드디스크를 막 이상하게 막 덮어 써버리는데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니까. 이상했다? 부팅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삭제하고 다시 이런 게 가상 머신에 꽤 재밌는 자, 그런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 지금 맥에는 대부분 다 부트캠프라는 부팅으로만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좀 나눠가지고 리눅스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트캠프와 가상머신 차이를 지금 구분이 됩니까? 이거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그냥 이거 밀어버리고 지금 맨 밀어버리고 나는 이번 학기는 OS에 올인을 하고 싶어 그래서 리눅스로만 하고 싶어 해서 그냥 있는 거 다 밀어버리고 리눅스 설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상머신 설치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설치한 거 과정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 더 지금도 또 이제 이상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 조금만 로깅 과정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뭐고 이제 앞으로 뭘 배우고다 대략 감을 이제 잡아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 가면서 그러한 서비스를 그러한 이론적으로